허죄를 취득한 공무원은 언론에 보도된 6급 모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6명이었으며 향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예, 마지막에 영화배우 유아인 씨가 나왔으면 어이가 없네 이렇게 대사가 또 끝났겠죠. 지금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들의 마음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패널분들이 바뀌었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 SBS 보도국 경제정책팀의 정다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세 분과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정세균 총리의 발표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4,000여 명으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국토 정보 시스템을 통해 거래 내역과 소유 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번 발표하는 1차 조사 결과는 LH와 국토부 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사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 토지 거래는 주로 광명 시흥지구에 집중되었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리고 내용이 나왔는데 20명, 13명 말고 7명이 더 있다라는 네. 그런 취지고요. 그리고 20건 가운데 11건이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다.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새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광명 시흥 이외의 타 3기 신도시에도 의혹이 있는 투기 거래로 보이는 것들이 발견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정세균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분노는 정당하고 단죄를 요청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합당하다. 사실은 그 얘기를 변창흠 장관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었을 겁니다. 예.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요. 그런데 아마 그거 투기 아닐 겁니다. 라는 대답은 국민들의 기대와 부응하지 않았고, 야당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다시 한번 그거 투기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름을 부었는데, 글쎄요, 좀 조사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짧기도 했습니다만, 비율적으로 볼 때 제가 어제 이거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대조한 김담근 변호사를 만났는데, 네. 이게 대장을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집원을 쪼갠 누가 봐도 이상한 거래만 추렸을 때에도 그 정도가 나왔는데, 동명이인일 가능성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배제한 고사례까지 포함을 하면 사실은 20건 이상 있지 않을까,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동명이인 또 13명인가 전직까지 하면 15명 빼고도 한 74명 더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민변하고 참여연대가 조사할 때에도 그 토지대장에서 그냥 단순한 동명이인은 이름만 같은 사람일 수 있으니 배제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20건에 그칠 것이냐, 이게 국민들의 의혹을 완전히 시원하게 긁어주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공직자와 공기업의 투기 감시 시스템을 완비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금방 할 수 있는 걸 그동안 왜 안 했죠? 국민들은 아마 이 부분을 되묻고 싶을 겁니다. 예, 우리 안진걸 소장이 아마 이런 정부 또 이런 감시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왔는데 이번에 우리 시청자분들 못지않게 상당히 분노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정세균 총리 발표까지 들어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정세균 총리가 뭐 잘 짚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서 잘 화답해 주셨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20건으로 발표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박연미 평론가님과 함께 어째 야당 의원이 74건 정도로 추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0건 말고도 더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참에 사실 터질 게 터진 것입니다. 뭐 저희가 19대 국회, 20대 국회 때도 이미 이런 걸 예방해야 된다라는 주창을 정말 수백 번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면서 결국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흔히들 말하는 아니 LH 직원들이 자기 실명으로 심지어 그다음에 밤새
지작물 보상 받으려고 뭐 네. 심어놓고 이런 걸 대놓고 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깜짝 놀랄만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확인된 20건의 바탕하고 추가로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신도시까지 확대해서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를 병행해야 된다. 그리고 민변이나 참여연대, 저도 이제 참여연대에서 사무처장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시민단체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신 건 참 고마운 일이고 우리 시민들도 다시 한번 시민단체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계기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진걸 소장이 지금 하고 있는 민생경제연구소, 민변에서도 어제 민생경제위원회에서 이 일을 한 것 같은데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거의? 예,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보통 이제 제가 민생희망운동위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운동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같이 기자회견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아시다시피 거기서 활동했던 변호사님 중에 시흥에서 사는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흥 일대에서 이제 소문이 난 거죠. 예. LH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한다. 뭐 옷을 입고도 나타났다. 뭐 땅을 거래한다는 것 같더라. 뭐 밤에 이게 전답인데 LH 직원들이 농사를 지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도 사실 농지법 위반 의혹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밤에 막 지작물 이상한 나무를 막 심어놓고 갔다. 이게 이제 동네 소문이 나면서 그 변호사님한테 누군가 구체적인 제보가 되고 그러면서 그리고 민변과 이제 참여연대가 폭로 기자회견을 했고 다른 시민단체들도 모두 응원하면서 함께 이참에 저는 불행 중 다행으로 이참에 다 드러내자. 예.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물론이고요. 사실 지방의원들이라든지 지자체의 개발 담당,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 중에도 이런 의혹이 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다 밝혀내서 다시 이런 일 없도록 법 제도도 완전히 완비하고 그러니까 모든 공직자들은 기본적으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철저히 사전에 신고를 해가지고요. 거기가 만약에 개발 예정지로 논의가 되면 그 전에 부동산을 다 매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세 차익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제도적 예. 개혁까지 가야 된다고 예. 봅니다. 예. 정다은 기자, 오늘 정세균 총리의 발표를 이제 시청자분들도 다 들어보셨는데 정부 합동조사가 언제 시작되고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앞으로도 합동조사단은 계속 활동을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활동을 하는데 오늘 발표된 거에 더해서 경기나 인천 그리고 기초자치제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까지 조사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그 총리실에서 추가로 이제 배포한 자료를 보면 오늘 그 20명 중에 광명 시흥에서 13명이 나왔고 그래서 이 광명 시흥 지구에 투기가 좀 집중됐다고 볼 수 있고요. 다른 3기 신도시 중에는 고양 창릉에 3명 그리고 남양주 왕숙에 2명이 토지 거래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 중에는 한 명이 8개의 필지를 매입을 했거나 또는 이 직원들이 공동으로 매입한 경우가 여러 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또 추가로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사 의뢰를 하고 조사 대상을 확대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투기 의혹은 조금씩 더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말이죠. 오늘 안진걸 소장, 박영미 평론가 말씀해 주셨는데 왜 LH 직원들이 차명도 아니고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토지를 살 수 있을까? 신도시 예정 지역에. 이게 보면 말이죠.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없앨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부 신고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말이죠. 이렇게 투기 행위를 하더라도 보상은 너무나 크고 이게 적발됐을 경우에 처벌은 너무나 미약하고 네. 그러니 적발 안 될 것 같고 적발되더라도 뭐 나는 상관없어. 이런 것들이 우리 LH 뭐 이런 데 좀 만연돼 있던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조직 문화를 아마 근본적으로 다시 되짚어봐야 하는 시점 같은데 차명도 아닌 본인 실명으로 거래를 한다는 게 얼마나 간이 큽니까 사실.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아마 조직 전반에 학습된 불감증이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선배들 보니까 해도 걸리지 않더라. 심지어 퇴직자들하고 정보를 공유했다는 건데 사실은 퇴직을 앞두고 오랫동안 다니면서 학습된 불감증이 있었던 분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놀랐던 건 대구지사였죠. 입사한 지 반년밖에 안 되는 직원들이 그 사람들 걸려봤자 뭐 최악의 경우에 나가서 건물주하면 돼, 지주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윤리의식이 어디까지 떨어져 있었는지 이걸 좀 지켜봐야겠고요. 직원이 10,000명입니다. 토지공사, 주택공사 합쳐서.
10,000명이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기획재정부 전체 직원의 규모가 한 1,000명 정도 되니까 네. 정부 1번 부처를 10개 합친 거 정도로 사이즈가 큰 거예요. 이 정도 사이즈가 큰 전국에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전국에 다 있고 요소요소에 다 있고 전국에 왜 그 지방에 경치 좋고 목 좋은 데 가보시면 공기업 연수원이 다 있죠. 그렇죠. 그게 다 일종의 부동산 투자이기도 하죠. 부동산 예. 투자이면서 마치 이 서울에 있는 대학이 지방 캠퍼스를 만드는 것처럼 그것도 사실 일종의 지방에 대한 그 부동산 투자거든요. 진짜로 말씀 들어보니까 공무원 연수원 이런 데는 산 이런 데 다 있는 것 같아요. 강원도 출신이시라서 아마 예. 잘 아시겠지만 예. 강원도의 요지마다 그리고 이른바 오션뷰라고 하는 데마다 예. 공기업 연수원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일종의 아주 특별한 방식의 그 투자인 셈인데 그게 또 복지 혜택의 하나로서 그분들한테 숙소로 제공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 고려하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나란히라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공했는지 그걸 근본적으로 물어야 하는 시점이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데 그거 권리 아닙니다. 국민들이 몰아준 호의고요. 이번 기회에 조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정비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말씀을 좀 보태면 네. 정말 이번에는 뭐 권리를 행사한 게 아니라 명백한 범죄죠.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서 우리 국민들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찌를 것 같다고 저도 평가하고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 변창흠 장관의 사퇴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누군가가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게 사실로 확인되면 책임지는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LH 사장이 지금 공석인데 사장 뽑을 때도 그런 의지가 아주 정말 철저한 분만 사장에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공기업 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옛날처럼 싸납게 그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처럼 무조건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 유임된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국민기업 KT도 그렇고 KTNG도 그렇고 보니까 LH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되신 분이 2년을 더 사장을 했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개혁이 뒤처지는 기회가 됐고 변창흠 장관도 LH 사장하면서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 근데 본인은 몰랐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또 법제도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부패방지법에는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된 분들은 자기들이 내부 정보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까지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에도 보면 몰수 조항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법을 빨리 만들어서 소급 적용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반드시 소급 적용해서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들이 투기했다가는 폐가망신할 뿐만 아니라 어차피 전부 다 자기들 이득 이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누가 이제 투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예,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한번 할 텐데 자꾸 그렇게 또 강하게 하면 공직에서 일하려고 하는 분들이 또 줄어들지 않을까?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지나친 기호입니까? 예, 2030 세대들은요 오히려 그런 문제 있는 분들 나가고 사람 더 뽑으면 내가 정말 투명하게 공정하겠다는 분들 줄 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엄격하고 높은 도덕 수준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마땅히 거기에 응하는 사람만이 공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또 우리는 공직자에 대한 처우가 상당히 잘 돼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네. 듣고요. 정세균 총리가 오늘 발표를 하고 나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변창흠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한 대답도 있었다고 하는데 정세균 총리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걸린 20명 중에서요.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장일 때 걸린 분은 몇 명인지 총 20명 중에서 몇 명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변창흠 리더십 이걸로 혹시 그게 가능한지 흔들림 없는 추진이 과연 가능할지 국민적인 신뢰가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지금 요 변창흠 장관의 거취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 궁금합니다. 예, 그 20건 중에서 11건이 재임 중에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과
국민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을 했는데 13명 제외하면은 이제 7명 그 LH 직원인지 몇 명인지 국토부 직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신다면 관련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명은 모두 LH의 직원인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1, 2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 전체로 투기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 정부 기관이 총동원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시작이 된 것은 광명 시흥지구부터 문제가 되어서 일단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역 없이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 확인하고 해서 철저하게 발본색원하겠다. 그리고 이제 신도시나 이 토지 혹은 이 건물 이런 것에 대한 투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있을 수 있는 떴다방을 비롯해서 여러 부정 비리 부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확인하고 치유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또 경찰청장과 함께 합동회의를 통해서 검경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를 완결한다라고 하는데 모두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검경이 협력해서 수사에 신속하게 착수한다는데 마음을 같이 했다. 자, 신도시 지정 지역에 대한 투기 의혹에 대해서 정부의 1차 합동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LH 직원은 7명 더 나와서 20명이고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가족 전부 조사했지만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정다은 기자, 지금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지정 지역 말고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많은 신문사들이 세종시에 대한 또 투기 의혹도 만만치 않다. 이런 보도들을 했더라고요. 네, 그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발표 이전에 이제 거기 그 확정일이 나기 전에 미리 이제 정보를 입수하고 거기에 이제 뭐 주택을 지은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벌집이라고 하는 어떤 조립식 건물입니다. 근데 이게 막상 다 대부분 사람이 산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라는 건데, 그 지역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벌집이라고 불리는 조립식 건물이 축사나 송전탑 옆에 지어져 있어서 사람이 살려고 지은 집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인들이 그냥 이런 국가 산단이 확정되기 전에 이 소식을 미리 알고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사들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종시도 이상하다,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 전에 뭐 어떻게 소출을 받았나 알고서 다 그렇게 하더라고. 자료 제출 받아가지고 뭐 사실관계 확인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참, 정부 또 국가수사본부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3기 신도시 지정지역 말고도 다른 곳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 사실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것도 수사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시점 같아요. 지금은 그렇죠. 예. 무한히 조사 대상을 확대해버리면 이게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람을 너무 많이 탈탈 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수사 능력에 대한
한계를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여기에서 어설픈 2차 결과가 만약에 나와버린다. 그러면 국민들의 이 분노한 마음을 달래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3기 신도시가 문제가 되었고 지금 언급된 시흥 광명뿐만 아니라 고양 창릉, 남양 왕숙 이 지역에 특별히 그 투기로 보이는 의혹이 있는 그런 거래들이 집중된 건 이쪽에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단적으로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인데 이쪽부터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다른 지역들은 그 투기성 거래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서대로 해 나가는 대신에 이제 3기 신도시 조성하는 전체적인 스케줄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오늘도 총리가 강조한 부분이 조사는 조사대로 하면서 스케줄에 차질이 없이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LH가 조합이 되어서 내 땅을 맡기고 진행해야 되는 게 83만 호 가운데 대략 70%입니다. 그러면 LH에 대한 그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LH에 본인들 땅을 맡겨라. 이거 앞뒤가 좀 안 맞거든요. 수미 상관의 3기 신도시 조성이 되려면 일단 3기 신도시 조성한다. 그런데 조금 늦게 가더라도 의혹은 털고 가겠다. 이게 맞는 거죠. 어쨌든 간에 아까 안진걸 소장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아마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추정은 충분히 가능한데 네. 국가수사본부가 지금 과연 그런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제기된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속 시원하게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조금 전에 변창흠 장관 사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가피하다고. 변창흠 장관이 오늘 기사 보니까 LH 사장 시절에 받았던 성과급 7,900만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까 정세균 총리 답변 보면은 변창흠 장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변창흠 장관의 어떤 이런 성과급 7,900만 원 사회 환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민심과는 과연 민심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가 하는 좀 의문이 드는 그런 반응이에요.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조치를 취한 거 그 자체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불거진 상황에 대한 책임 하나하고 거기에 투기가 아닐 거라는 답을 해서 우리 국민들 더 분노하겠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사퇴하신다 하더라도 성과금 이렇게 반납을 한 것은 약속은 그대로 이행하는 게 좋겠죠. 근데 제가 곰곰이 이 문제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그 LH 직원들이 그 광명 신주에서 토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쪼개기를 했잖아요. 사가지고. 근데 이게 최근에 실제로 협의 양도인 택지 이분들이 보상을 토지로 받거나 시세보다 싸게 아니면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추가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정평가 선생님들하고 공부를 해갖고 왔는데 이건 명백히 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보상가로만 하면 원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제대로 돈을 못 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지작물을 급조해서 심어놓은 거 방금 세종시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3기 신도시하고 세종시까지는 수사가 저는 조사나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급조해서 지작물을 심어놓은 건 지작물에 대한 보상을 노린 거거든요. 토지 보상만으로는 이득이 많이 안 되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1,000제곱미터 이상 소유자들은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는 것을 노리고 LH 직원들이 산 거라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변창흠 장관이 사실 토지 주택 문제 최고 전문가입니다. 아주 좋은 일도 많이 해오셨어요. 저도 시민단체에서 존경하는 선배님이기도 했죠. 근데 이번 건은 정말 판단을 잘못했고 발언도 잘못하신 겁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토지 보상, 본인이 토지 보상으로 돈을 별로 못 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작물하고 아파트 특별 공급권을 받으려고는 행태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확인한 일반 웬만한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정보예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법규가 바뀐 걸 저희들도 나누게 알았어요. 그건 LH 직원들이니까 알았던 거거든요. 그러면 변창흠 장관이 LH 직원들이 내가 사랑하는 직원들이긴 하지만 토지주택 문제 전문가들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라고 했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민심이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죠. 그런데 변창흠 장관은 우리 직원들이 투기를 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다. 그게 바로 민심의 불을 질렀다는 말씀이시고요. 정다은 기자, 우리도 선택과 집중, LH로 문제로 다시 넘어가 보면 LH 전현직 직원들이 이른바 공모의 정석을 보여줬다. 이거
시청자분들 잘 모르는 내용인데 어떤 겁니까? 그게 공모의 정석이 전현직 뭐 직원들이 서로 뭐 법인 만들어서 했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직 직원이 그러니까 LH의 퇴직자가 회사를 나간 이후에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그럼 그 법인에 뭐 현 직원들이나 아니면 퇴직자들이 공모해서 이제 출자를 해서 투자를 했다는 건데, 근데 그러면 이 문제가 뭐냐면 등기부 등본상에는 법인의 이름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그 합동조사단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그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서 부동산 거래 시스템이랑 국토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이 거래 내역이랑 소유 정보를 조사하고 대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본상의 법인명만 나온다면 결국은 또 출자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차명 거래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LH 다니면 바로 저런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니까 저런 식으로 은퇴 이후도 아마 대비를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참. 자, 그러면 말이죠. 박영민 평론가, 오늘 정세균 총리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 LH를 거의 해체 수준에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도록 혁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모순되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동산 공급 대책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LH가 분명히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LH는 조직을 완전히 바꿔야 되고 이게 동시에 병행 추진이 가능할까요? 그게 궁금한 부분이죠. 예. 정세균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복 불능의 불신 상태에 빠졌다. 그렇죠. 하지만 3기 신도시 일정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근데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의 한 가지, 그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LH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신도시를 개발한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선장 역할을 하는 LH를 못 믿겠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스케줄을 강조하기보다는 늦게 가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바르게 가겠다. 그런 메시지를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마도 저런 스케줄대로 간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건 물론 대형 정치 이벤트가 뭐 당장 가까이 있기도 있습니다만 네. 7월부터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스케줄이 밀린다 하면 사전 청약 기다리고 집 사지 않았던 사람들, 대기 수요자들이 동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할 수 있다. 이런 고민을 아마 하셨을 텐데 지금은 무엇이 중요한지 이걸 먼저 물어봐야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오늘 정부의 발표에도 시청자분들의 답답함은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합동수사본부의 역할이 그만큼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세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원래 함중아 씨가 불렀던 노래를 장기하와 얼굴들이 또 리메이크했고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OST이기도 합니다. 좀 전에 안진걸 소장께서 처음에는 이 풍문으로 들렸던 내용을 민병과 참여연대가 꼼꼼히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알렸다라고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보신 분들 대사 기억나시죠? 최민식 씨의 열연 아마 기억나실 텐데 말이죠. 이 대사가 상당히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러지 마이소. 같은 세관 가족끼리 헤헤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니네 누군지 아나?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어. 안 되겠다. 니 오늘 좀 맞자. 살아있네. 너구두목 어딨노? 제가 이 명대사를 보면서 말이죠. 합동수사본부 얘기는 나중에 합동수사본부가 수사하는 대상에게 뭐 안 되겠다, 네 오늘 좀 맞자, 철저하게 조사 좀 받아서 다 사실관계 좀 이야기하도록 하자, 뭐 이런 취지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수사가 끝난 뒤에는 국민들로부터 살아있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LH 직원들은 아마 같은 세관 가족끼리 바로 이런 같은 LH 가족끼리 이런 의식들이 또 팽배해 있었던 것 아닌가 싶고요. 맨 마지막에 혹시라도 LH 직원이 어딘가에 썼다는 글처럼 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지나갈 것이다. 우리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이런 얘기는 좀 안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